6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대를 가서 총을 들어야 병역의 의무를 마치게 되는 현행 병역의 의무화 징병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재가 오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 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근로역 등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해당 조항인 대체 복무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오늘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류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양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병역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국회가 해당 조항을 이날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재는 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넷, 위헌 넷, 각하 하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합니다.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은 이제 기정사실화,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어떤 식으로 제도를 손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오늘 결정.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 헌재 결정 총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네. 이제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오늘 현재의 결정인데요. 네. 사실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헌재 앞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리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민변,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일제히 환호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네. 이번 결정으로 병역 거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아닌 대체 복무의 길이 열렸다. 오늘 헌재 결정은 헌재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제 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대법원 전합은 일선 하급심법원의 판결 가이드로 작용하는 일종의 그라운드 룰인데요. 네. 그런데 대법원 전합의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에만 하급심에서 무려 87건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하급심 법원들이 대법원의 정면 반기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 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네. 의미는 일선 하급심 법원들은 물론 대법원도 이제 전향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라는 이런 메시지라는 게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한 민변 등의 해석입니다. 네. 양심적 병역 거부로 1년 6개월 옥살이를 한 임재성 민변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일단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법무부와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한 이후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감옥에 나온 이후에 남은 잔형을 대체 복무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이미 감옥을 다녀온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면복권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헌재는 오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네.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즉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병역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그런 얘긴데요. 네. 국회나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네. 국방부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네, 선고 직후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국방부는 그간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병역 의무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서 최단 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헌재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겁니다. 네. 박주민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이것은 최소한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재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 보다 신속한 논의를 통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총 들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 복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대체 복무제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기지국을 통한 휴대폰 위치 추적, 그동안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수사 기법처럼 여겨져 왔는데요. 헌재가 오늘 해당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사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헌재 도마 위에 오른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제2조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를 규정한 제13조 등입니다. 통비법 제13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수사기관이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 이용 로그 기록 자료와 위치 추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범죄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와 통화 정보까지 수집돼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치 정보 추적 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다. 해당 조항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통비법 해당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헌재는 수사기관이 정보 주체의 위치 정보 추적 사실을 통지할 의무 규정이 없고 수사 이후 개인 자료가 파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재는 덧붙였습니다. 환영할 만한 판결이고요. 수사의 필요성만으로는 그것만을 갖고 소생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앞서 송경동 시인 등은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희망버스, 2013년 철도 파업 등과 관련해 실시간 위치 추적 수사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6명에 대해서도 위치 추적을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해당 통비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는 2020년 3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휴대폰 일괄 위치 추적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는 범죄 수사라는 공익과 정보 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청만 하면 불특정 다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정보를 받아왔던 기존 수사 관행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파문이 한진 총수 일가를 전부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불러세우며 초토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정래 기자가 조양호 회장 소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조연아, 조현민 두 딸과 아내에 이어 포토라인에 서게 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딸과 아내분이어서 이렇게 서시게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검찰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양호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 금융 문제를 전담하는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 일가가 포탈한 세금이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외에도 조양호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엔 땅콩해양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 등 대한항공 직원들이 나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 이후 오늘 조양호 회장의 소환까지 그 석 달 사이 조양호 회장의 두 딸 조현민, 조연아,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 등 한진 오노 일가들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건 오늘까지 모두 8번입니다. 조현민, 조연아, 이명희 씨는 회사 안팎에서 맡고 있던 공직 직위에서 모두 물러났고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는 면허 취소까지 거론되는 존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조양호 회장의 두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 지주회장,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까지 검찰 칼끝에 올라 있습니다. 한진 총수 일가가 말 그대로 초토화,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양호 회장 막내딸의 물컵 한 잔에서 시작된 파도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한진 일가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정식 수사 개시 착수 하루 만인 오늘 드루킹 김동원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 성패가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의 입에 달렸다고 판단하고 전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파문의 시작이자 끝인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늘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갈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나온 드루킹은 특검에 가서 다 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소환 대상자로 사건 당사자인 드루킹을 불러들인 특검팀은 사건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전모를 캐물었습니다. 드루킹 소환에 앞서 검찰은 오늘 오전 드루킹과 공범 인터넷 닉네임 서유기 박모 씨, 둘리 우모 씨, 솔보나르타 양모 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각종 서신과 메모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도모 변호사 등 댓글 조작 사건과 관계된 변호사 2명의 자택과 사무실에도 수사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변호사 2명은 검경 수사기록 분석 결과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새롭게 입건된 인물입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면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의 최종 수사 종착지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과 드루킹을 잇는 핵심 고리인 셈입니다. 관련해서 허익범 특검은 어제 첫 기자회견에서 검경 수사자료 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에게 댓글 조작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백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을 드루킹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오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대한변협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다만 대체복무제가 기존 병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보수 삭감 논란과 관련해 예산이 부족해 보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예산은 제자리여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더기 난민 신청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부 외국인 정책실무위원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위원회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난민 심사기간 단축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경찰이 오늘 유튜버 양희원 씨의 유출 사진을 최초 촬영한 최모 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비공개 촬영을 진행하면서 양희원 씨를 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